네,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죠.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호위무사를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호위무사.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호수 차관은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그랬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중립성이 훼손된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이래서 거부를 하지 않았었나요? 예. 검찰청법 37조에도 보면 이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 이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됐던 사람을 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수사의 책임자로 갈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피의자 신분일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김학의 불법 사건에 직접 당시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 그래 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수원지검 서면 조사 받았다는 얘기죠. 예, 아마 이 검찰총장에 내정되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미리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 과연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하는 최종 책임자의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는가? 이거는 이해 충돌에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인 검찰청법 37조에도 문제가 있고 예. 또 이 이해 충돌과 관련되는 거기에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김호수 이제 법무차관이 지명이 되면서 또 하나 관심사가 되는 인물이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윤 지검장도 유임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배려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가장 시키고 싶었던 게 누구보다도 이상윤 지검장이었겠지요. 근데 워낙 전면에 나서 있는 당사자이고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좀 약간 였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그 김호수 차관을 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도 지금의 김호수 차관을 총장으로 임명한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아마 이 정권이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는 배려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김호수 전 차관도 이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이야기 관련해서 좀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문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비교적 이번에는 관료들을 다 임명을 그렇죠.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료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편이지요. 사회적인 문제가 좀 없고. 그렇지만 여러 가족들이 또 이번에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 사례가 좀 여러 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과 사를 상당히 구분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학회가는데 딸 데리고 갔다. 예, 그렇습니다. 딸, 남편 여러 가지 또 논문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던데 특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던데 여러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딸이나 남편하고 유럽을 여행을 하고 뉴질랜드 여러 가운데를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던데. 그런데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명을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청문회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예. 그 김기현 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거를 두고 이건 대선 공작용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규정을 했던데요. 공감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여러 전국을 놓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판단하셨지 아니 근데 않겠나? 논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대표에도 도전했던 사람이고 정치색이 짙은 사람인데 지금 어떤 그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총리의 어떤 지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선 관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전임이었던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나 모두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총리 재임 시절에 선거를 치렀고요. 그건 좀 너무 비약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대선 전국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적 인사를 세워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죠.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음 정권은 이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대선의 길목이거든요. 예. 거기에 한 정파에 몸 담았고 또 정파에서 대선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대선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치인 출신 총리가 그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도 봤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분명한 것은 선관위에서 전에 4.15 총선할 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리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예.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인보다는 비정치인 쓰는 게 국민의 오해를 받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원님도 김기현 원내대표 똑같이 지명 처리하고 재지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뭐 재지명이야 뭐 하라 하더라도 야당이 요구를 해도 여당이 하는 거죠. 청와대가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나경원 등판설이 돌던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뭐 그 얘기를 듣질 못했습니다. 보도 다 나왔는데 뭐 지금 못 들었다는 얘기 혹시 본인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예. 본인한테 못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숙고 중이라는 이야기만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아직 예. 결심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결심을 한다면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원들이 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네. 그 부분은.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뭐 영남당으로 회귀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고요. 아마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노리고 싶은 그런 프레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는 네. 101명이 뽑는 아주 당 내에 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1년짜리예요. 그래서 누가 대야 관계를 잘할 건지 이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잘 파헤치고 야당을 잘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대여 관계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사령탑을 뽑는 것이고요. 당 대표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정권 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영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는 영남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협소한 이야기죠. 영남이 됐든 비영남이 됐든 우리는 대권에 관련되는 그 구도 속에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대권 후보에 세우는 데 적합한 인물, 정치력이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력이 있는 인물. 그렇습니다. 대선 관리와 그다음에 대선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렇죠. 링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링에 네. 윤석열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장성민 DJ 적자되는 국정상황실장 의원도 했죠. 네. 이런 분들 또 여기에 우리 당의 주자들 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링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링을 만들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오려고 한다면 풍부한 정치적인 경험이나 이 식견 그리고 이 통찰력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대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경원 전 의원은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판단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저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을 상관없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는 영남 대표 충청 후보론을 그러니까 제기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 후보로는 아니고요. 영남 쪽에서 대표를
대권 후보를 비영남에서 우리가 세운다고 한다면 영남의 당권론이 좋겠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호남이잖아요. 고등학교를 호남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늘 민주당은 당권을 호남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PK나 이런 쪽에서 대권 후보를 세웠듯이 이번 그리고 또 DJ 대통령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DJP 연합을 했고요. 또 PK에서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가 완화되는데. 그래서 충청도에서도 예를 들면 양승조 지사라든지 안희정 지사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이제 호남에 광역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죠. 이러한 큰 구도에서 봤을 때 DJ 대통령이 절반의 성공해 놨던 것을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되는 이 책이 이러한 역할이 저희한테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남의 당 대표가 나와도 상당히 좋은 구도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일부 언론에서 이제 운이되는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악성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악성이죠.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이 지역에서 영남 후보보다 더 좋은 정치적 역량 있는 또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마다할 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금 그 속칭 정치권 연구소 몸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찌감치 어떤 그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주 좋은 자원이시지요. 정말 그래요? 원희룡 지사야말로 감춰놓은 보석 같은 분이시지요. 관료도 했고요. 네. 정치도 했고 또 지방 정부의 장도 했고 옛날에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학력고사님 전국에 수석을 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가에 기여할 이러한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모든 걸 던지고 하시지 않겠나.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인물평이 아니라 타이밍을 좀 여쭤보는 건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삼선 도전하지 않겠다는 일찌감치 선언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사직 사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운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제주도 지역 장과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인 것 같은데 물론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7월 사퇴서를 부인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그 당 차원에서 이게 득이 될까 싶어서 한번 좀 질문드려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에 하나 큰 뜻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 자기 신변 정리 그리고 집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지역민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사직도 하면서 대권도 넘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어느 타이밍이 됐었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사퇴를 하고 모든 걸 집중을 해서 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좀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없습니다. 궁금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요? 예. 그 타이밍이 혹시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 이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다 예측일 뿐이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정치의 등판의 시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고 네. 또 지지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 그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초쯤 6월 초쯤 얘기됐는데 맞습니까? 예, 대충 그 정도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